이희진 씨의 부모가 피살이 됐는데요. 피의자가 검거가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범행 동기까지 포함해서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많습니다. 이 미스터리 저희가 이수정 교수 전문가로부터 먼저 듣고요.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모님 댁은 안양이었고 지금 아버님 시신이 있었던 곳은 평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중에 한 명 국내인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이제 검거가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2천만 원을 꾸어 갔는데 그 노부부가 돈을 안 갚아서 살해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대체 뭐냐 하는 데서 의문을 많이 남기는 사건이죠. 5억의 돈이, 차판 돈 5억이 거기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 그 5억이 그 집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정도의 관계면은 이게 그냥 모르는 사람이 우발적으로 저지를 우연에 의한 결과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동생이 공범이다 이렇게 보긴 굉장히 희박한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나머지 돈 15억과 연관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물론 도주할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있었다는 거잖아요. 나머지 세 명이 도주를 했으니까. 근데 안 갔어요. 그런데 아직도 남아가지고 뭔가를 이제 도모를 한 게 아니냐, 동생을 상대로 아직 15억 정도가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와 같은 사건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미스터리입니다. 왜냐하면 2천만 원을 갚지 않았다고 돈 빌려간 채무자를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겠나라고 하면서요. 이런 사건을 보지 못했다는 전문가들의 평이고요. 대범했던 범행, 그런 잠시 뒤에 전해드리지만 허술했던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의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5억 원 돈가방을 들고 그 부모님이 들어오실 날을 어떻게 알아서 그날 집 번호까지 알고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장혜찬 평론가님. 공교롭게도 차량 판매 대금 15억 중에 5억을 현금으로 가방에 넣어서 들어오는 그 순간 이 범행 일당과 이 부모님이 마주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돈이 언제 들어오는지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될 수가 있고요. 그러나 또 하나의 가능성은 이희진 씨가 사실 구속 수감이 됐지만 수많은 어떤 사기 이익금을 제대로 국가에 반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모님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이 5억이 이날 들어올 것이다 알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의혹이 또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범행에 가담한 공범, 중국 동포 3명 같은 경우는 사건을 발생하고 곧장 기다렸다는 듯이 추국을 하는데 이 검거된 김 씨 같은 경우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완전 범죄를 자신했는지 추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5억을 자신이 가져갔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지금 1,800만 원 가량만 반환을 했거든요. 나머지 4억 8천만 원은 어디로 갔는지 그 4억 8천만 원의 행방을 쫓아가다 보면 이들이 어떻게 5억을 알았는지 또 다른 꿍꿍이가 뭐가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검거된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완벽 범죄를 꿈꿨던 마치 어머니인 것처럼 휴대폰을 통해서요. 그 이희진 씨 동생과도 카카오톡을 했다 혹은 문자를 나눴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정작 검거됐을 당시에는요. 부들부들 떨었다는 목격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잠깐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응하더라고요. 신분조회 했잖아요. 이거 보고 그래 곧바로 체포해갖고 이제 빨리 차 오라고 잡았다고. 그 사람이 이렇게 이제 당황해서 당황. 약간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이 기가 먹었어. 그래갖고 그 경찰이 보청기를 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묻는 말에 조금 대답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준비를 했을까요? 이 장례식장 주변에는 지금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희진 씨 신변 보호 중이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충격받고 당황스러워하는 모습. 지금 저희 장례식장에서 포착된 이희진 씨의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속된 상태였지만 장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이분이 석방돼 나온 상태인데요. 평론가님, 지금 너무나 범인들이, 용의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과 동선과 그리고 비밀번호까지요. 지금 이수정 교수는 동생을 한번 수사 대상에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지금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의아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실종 신고가 굉장히 늦었다는 거예요. 거의 3주 만에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 사이에
아니 부모님하고 전화 통화도 한번 안 했다는 얘기냐. 네네. 이게 좀 납득이 안 간다. 이제 이진 씨 동생이. 예, 네. 신고 시점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거고 또 어찌됐건 그 이번에 이제 그 범인들이 가져갔다라고 하는 5억 포함해서 차량을 탄 비용. 그러니까 그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어찌됐건 이 동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뭔가 동생하고 좀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거고 또 조금 전에 이제 체포 장면이 나왔습니다만 이 지금 범인이 네. 그러니까 어디로 도피를 안 하고 계속 생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내지는 본인이 체포될 거다라는 것을 별로 생각을 전제를 안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또는 뭔가를 그러니까 제 2차 범행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었거나 자, 그래서 이 동산과 연관된 부분이 뭔가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네. 그런 분석들이 지금 이제 다각도에서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보통 실종 신고를 하게 될 때는 찾아가 보고하는데 전화가 되지 않는다 정도로 지금 방문 없이 경찰 신고를 했는데요. 물론 뭐 비밀번호가 달라져 있어서 돌아왔다 이야기는 하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은 김성환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인가 그랬나요? 전주에서 네. 아이가 실종됐다고 해서 네. 엄청나게 경찰이 아, 찾고 그랬죠. 다녔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부모가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뭔가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은데 네. 치밀하게 준비한 것만큼 증거인멸은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도주를 하지도 않았고 네. 그러니까 중국으로 공범이 도주할 때 같이 도주할 수도 있었는데 도주하지도 않았고 또 시신을 유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유기는 했지만 네. 누구나 또 발견할 수 있는 장소에 지금 시신을 갖다 뒀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범행 동기도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경찰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추론을 하고 있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뭔가가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누구도 용의자로 단정하기 힘듭니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건만으로는 아직까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세 분과 함께했던 정가 소식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